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2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주는 광명 경주가 특성 경주가 배당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은 좀 무난하게 강자들이 재기량 발에 나가면서 안정감 있게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강자들이 결승에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4경주 공태민 전일 송경사고 공태민 후차권 다툼에서 박용범이 철저하게 송경수를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공태민이 직선에서 추입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송경수, 공태민 중에서는 송경수가 결승 가고 공태민은 아쉽게 금요경제 선전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경주에 공태민이 강자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일하는 점에서 이번 편성 14경주 후착 찾기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자칫 박진영하고 이성용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 타이밍 기다리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후착 찾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2경주가 까다롭죠. 득점은 박승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가 박일호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힘대결에서 박승민이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물론 박승민도 선행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병아에게는 선행이 안 돼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상당히 열려있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세종하고 김포팀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강자 빠진 경주에서는 또 양팀 간 정면 대결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전이 가면 김민균과 협공이 가능하고 최동현이 가면 방극상 박승현과 협공 가능하다. 13경주도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 정종진하고 임채빈이 빠진 특성급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정혜민이 정한을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정혜민 직전회차 어느 또 일간 스포츠의 대상경주 낙차 사고까지 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늘이 그 앞에 수선에서 긁어주면 정혜민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배당의 중심은 아무래도 직전 창원 특별 경륜 때 박용범이 토요경주 때 멋진 저치기 승부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용범의 선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하고 장우준 여기에 박일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박승민 중심으로 김원진, 권혁진, 이진웅은 비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박승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박승민이 인정받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박승민이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박병화가 앞선 긁어버리고 박일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박승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승민도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웅이 끌어내거나 권혁진이 끌어내고 박승민이 박병화 타이밍 잡기 전에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박승민 입장에서는 김원진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박승민은 아무래도 김원진을 적극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 1번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호를 활에 나갈 수 있는 박일호가 끊어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승민의 뒷자리를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박일호만큼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어요. 박일호가 들이대면 다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7번 동반 입상 6번과 7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6번, 7번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이 때리면 김원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박병화가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박일호가 후미 견제 나가고 장우준이 끌어내서 후미 털어버린다면 박승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이죠.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박승민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김원진이 외선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은 13기 동기생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동갑내기 친구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물론 파업과 비파업의 성향으로 나눠져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박승민이 박병하고 힘대결에서 못 넘어서게 된다면 외선에서 나올 선수는 김원진이에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3-7하고 3-1은 3-7하고 3-1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가볍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6번하고 1번은 묶어놔야 돼요. 3번하고 7번도 묶어놔야 됩니다. 두 선수를 6번 1번 3번 7번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승민,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원진이 쫓아내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원진은 직선 취빨도 변수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신 전략. 박병호 머리면 박일호가 쫓아갑니다. 동갑내기 친구 김원진까지는 따라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데 세종팀하고 김포팀의 맞대결로 경주가 짜여져 있습니다. 왕지원, 김민균, 윤현주는 김포팀, 이성민, 최동현, 박성현, 방극상은 세종팀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득점은 왕지원이 있기 때문에 왕지원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강자는 없어요. 확실한 강자가 없는 팀 간 대결에서는 팀끼리 경합 펼쳐나가는, 팀끼리 뭉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자가 한 명 있었더라면, 뭐 세종에 강자가 있거나 김포에 강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강자들 중심으로 김포, 세종 섞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자 빠진 이진급 맞대결에서는 철저하게 팀 간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지원이 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이 가면 4번이 쫓아가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고전했었던 김민균이긴 합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왕지원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균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최동현이 힘을 쓰고 왕지원이 넘어서는, 최동현이 힘으로 버텨내는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 우선이죠.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진급 선수들의 팀 간 대결은 무조건 정면 대결이에요. 세종팀에서는 최동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방극상하고 묶어서 최동현하고 박성현을 묶어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40% 선에서는 김포하고 세종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도 자력승부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방극상 활에 나간다면 유리합니다. 27하고 26은 세종 완승까지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시속은 왕전이 좀 더 나은 상황이죠. 김민균의 직선 취입발이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들을 묶어 나가는 전략 3번, 4번, 2번이 아무래도 3번, 4번, 2번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줄 경주로 지내게 된다면 김포 완승이라든지 세종 완승으로 삼복승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왕지원과 김민균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나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동태민이 정하늘까지 넘어서면서 결승 진출도 충분히 가능은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박용범이 너무나 짧게 가져갔었죠. 송경수가 제대로 된 박배민과 활에 나가면서 반바퀴 타임 잡다 보니까 동태민이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박용범을 중심으로 손경수냐 공태민을 갖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었었죠. 전일 금요일 때 선전을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공태민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갔습니다만, 박용범이 철저하게 수도권 견제 나가게 해서 공태민을 견제에 나섰습니다. 결국 3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었던 공태민, 뭐 금일은 강축입니다. 문제는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박진영하고 이성영을 제외하고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공태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대 강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우착 선정이 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공태민이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한타기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포팀에서 한타키랑 공태민은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타키는 또 김포팀에서 왕전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선수가 동방 팀에서도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 한타키 챙겨주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타키도 마크 되면 좀 쫓아 나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김연경도 가능하고 이기주도 가능합니다. 배민과도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뭐 이들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한타키 챙겨주게 된다면 김포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 한타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영이 끌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김포 먼저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7번과 6번 쪽을 좀 더 우선 하시되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박진영이 이성용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김연경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한 2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태민이 강축인 것 같아요. 근데 후착을 찾아내는 편성 상당히 까다롭죠. 누구든 착수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후착권 선점 만만치 않고 후착 찾다가 박진영에게 한 방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볍게 베팅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1번을 묶어서 3복승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공태민이 과연 김연경 챙겨 나갈지 한타키를 챙겨 나갈지 이기주를 챙겨 나갈지 배민구와 협권 파쳐 나갈지도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3복승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항상 정종진하고 임채빈이 빠진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정혜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정한으로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인천 SS반이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용범도 컨디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빈하고 성경수도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한들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면 정혜민까지 함께 무너지고 정한들이 때렸을 때는 정혜민이 인천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정혜민 경제 중심으로는 나서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전 일요 경주 때 월요 경주 때도 대타 출전했다가 간신히 취입승부 우승 직전에 차는 또 대상경주 출전했다가 낙차 사고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혜민 금요경주 때는 공태민에게도 잡혔었던 정혜민이에요. 그 점 때문에 불안감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정혜민 정하늘이 힘을 쓰고 정혜민 여기에 인치환 박용범 수를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아무래도 송경수 김우겸 상대로 반바퀴 넘어서고 이를 정혜민이 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정하늘과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SS반 인천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정하늘이 손경수 김우겸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젖히게 된다면 3번은 7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 나서는 동서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 동갑내기 친구 드리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견들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SS반에서 떨어졌었던 정혜빈 지금 SS반 유지하고 있는 인치환이죠. 이번에 차는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3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3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박용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천도 있긴 합니다만 인천은 정혜민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 창원 특별 경륜 때 박용범이 토요 경륜 때 젖히기 나서면서 이변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도 공태민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면서 본인만 살짝 수입해 나가는 운영 능력까지 보여줬었던 박용범이라는 점에서 김우겸 손경수 활에 나간다면 박용범 머리 가능하죠. 박용범 머리 치면 인천입니다.
됩니다. 박영범 머리치면 정혜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에서 한 30% 선에서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박영범이 머리치면 16하고 13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때문에 정혜민이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보다는 6번과 혁광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6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용범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박용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머리 가능성도 13하고 16 경주권까지도 좀 공격적인 승부로 박용범 머리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저 특성급 경주, 일요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만든 채널도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